가마솥 안에 콩이 가득 있어도 삶아야지 먹을 수 있고요. 또 우물물도 떠먹어야 갈증을 해소할 수 있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쓸모있게 만들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재능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석도 갈고 닦아야 값진 보석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재능도 갈고 닦을 때 비로소 또 빛을 발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녀가 돌아왔다는 그녀들의, 여성들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윤입니다. 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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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구입니다. 본인의 재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한다면 미래의 나의 희망과 나의 삶은 더욱더 빛나겠죠? 그럼요. 그건 보장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사님? 그렇죠. 우리가 물리학에 보면 네. 벡터와 스칼라라는 게 있죠. 네. 어찌 보면 이제 스칼라는 이제 하나의 크기만 이제 제시가 되는데 벡터 같은 경우는 크기와 양, 그러니까 방향성을 나타내는 운동의 물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살표가 있다는 것은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것처럼 네.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도 재능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흥미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벡터로서의 이제 방향성까지 제시를 한다면 네. 자기의 목표를 좀 더 빨리 달성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벡터처럼 우리의 재능을 아껴두지 마시고 마음껏 발휘하시는 우리의 그녀가 돌아왔다. 네. 예, 시청자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요, 그녀들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지표이자 또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는 사라진 직업 그리고 새로 생기게 될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에는 취업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해외 취업을 꿈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여성들 10명 중에 9명이 해외 취업을 원한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해외 취업을 위한 모든 것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네.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우리 여성들, 이번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네. 자, 국내 고용시장이 참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고용시장을 벗어나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 구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취업자 수는 2014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취업의 질이 높지 않고 나라의 범위도 넓지 않다는 점에서 그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나의 재능을 더 넓은 곳에서 펼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그렇죠. 한동안 저희 책꽂이에 그냥 계속 꽂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실천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책의 제목처럼요. 정말 실제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K-팝 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나라 드라마, 한류 네. 열풍 이런 걸로 인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국내인들의 해외 취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거든요. 박사님, 89년도까지만 해도 해외 취업, 해외 출입 이런 게 자유롭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이 된 건가요?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보면 이제 우리가 중동 건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네. 움직였었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네. 맞죠. 그 보면 황정민이가 이제 가잖아요. 실제 검사를 받고 간 게 그게 이제 1960년대 네. 서독으로 처음으로 이제 강부로 간 거죠. 그래서 274명의 이제 강부 파견이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1970년대에 이제 중동 건설의 붐이 일어나면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솔직히 약간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도부터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됐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외 취업, 연수 취업 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해서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사업을 이제 네네.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사업명이 K-무브 사업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이제 해외 취업의 시장의 문을 열었느냐라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이제 현실의 문제점을 안고 이제 좀 더 분발해서 이러한 여성분들이 해외 취업에 발을 담그고 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저임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임금이라든지 조직 문화에 대한 미흡, 그 다음에 자기회사 생활이라든지 이제 금전적인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되지 않아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턴오버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해외 취업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네, 채연 씨는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돼서. 뭐가 걱정이 돼요? 언어도 걱정이 되고, 네. 그리고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왜 생각했냐면, 여기서도 외로운데, 이왕에 외로울 거, 그냥 팍 외로워보자 해서. 맙소사. 너무 막연한 생각이죠. 네. 박사님은 해외 체류 해보셨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짧게 있었긴 했지만 네. 어쨌든 있으면서 해외 취업에 대해서 꿈을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뭐 잘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외에서보다는 국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분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해외로 나가도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국내에서 이제 뭐 자기 잘하는 거 좀 네. 더 열심히 해서 그거를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왜 쳐다봐요? 아니, 질문하시라고요. 뭐 질문해야 왜 되는 거야? 방송 제가 화를 내세요? 우리 이런 진행자들, 뭐, 채연 씨나 저 같은 사람들, 해외 나가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박사님?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되겠죠. 이제 입부 뭐예요? 조건. 네. 영어를 자유롭게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고요. 그런다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이제 한국어,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아나운서, 그 다음에 방송 분야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이제 하시도 똑같은 전문성을 이어나갈 수는 있죠. 네. 한국어는 참 잘하는데요. 그렇죠. 한국어 네이티브. 다행이다, 채연 씨. 저는 한국어도 잘 못해요.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요즘은 뭐 국가 차원에서도 또 해외 취업 많다고 해요. 그래요. 국가 차원에서도 해외 취업을 이렇게 감독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많이들 이렇게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국내 취업률을 이제 좀 줄여야 되겠죠. 실제로 2016년도 이제 6월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의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죠. 약 한 10.3%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부분을 이제 독려하는 이유가 네. 해외 취업을 통해서 어쨌든 청년 실업률을 이제 낮추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에 대한 영토를 또 확보하고 또 넓혀나가는. 네. 이제 어찌 보면 국가의 브랜드를 또 알리는 부분 네. 중에 하나겠죠. 그런 거를 부삼아서 이제 위상도 같이 떨치면서 우리나라의 고급 기술들을 해외에 전파하고 움직이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학과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자부심, 그다음 외국 생활에 대한 이제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움직여야지. 네.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턴오버 현상이 거의 한 45%, 네.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절실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좋은 점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고급 인력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는 건 아닌지 그런 점도 우려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나갔을 때의 이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유럽에 이번에 사태가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검증이 안 된 거라면 해외에서도 어떻게 선뜻 우리를 이제 받아주겠냐라고 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해외 인력의 반출에 대한 측면을 두 가지로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산업과 기술화 측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네. 최근에는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어쩌면 자아실현에 대한
계기로도 많이 움직이게 되죠. 네. 예전에는 한때 그냥 스펙을 쌓기 위해서 움직였던 거라면 지금은 실제로 해외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태고요. 실제 이제 아마추어 같은 프로 선수들도 우리가 보면 뭐 야구 선수 중에서도 국내에 거쳤다가 일본에 거쳤다가 메이저리그 가는 이유도 네. 솔직히 돈보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화도 버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단점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는 단점은 어쨌든 젊고 활기차고 아이디어도 많은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루키를 네. 어찌 보면 잃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국내의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아직 그 사람도 모르는 상태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빨리 그런 우수 이제 청년들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어쨌든 놓치게 되는 현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취업이요.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또 국가의 입장에서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해외 취업에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네. 낯선 땅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녀들은 왜 고국을 떠나서 해외 취업을 원하는 걸까요?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서울 K무브 센터에서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해외 취업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형별로 구분한 맞춤형 정보와 함께 해외 취업 전략이 소개되는데요. 방문 상담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거기서 유망 직종, 그다음 거기에 평균 임금, 그다음에 거기에 취업 환경, 그다음에 뭐 숙박이랄지 생활이랄지 이런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저희들 임무의 최선의 임무입니다. 이번 해외 취업 전략 설명회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10명 중 8명이 해외 취업을 선호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해외 취업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해외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자체가 취업난이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눈을 넓혀서 해외로 나가서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IT 계열이나 반도체 쪽은 해외 쪽에서도 유망한 직종으로서 많은 이제 전자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개발 쪽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은 여성 취업자들은 남녀 고용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넓은 세상에서 여성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취업을 해서 그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경력을 쌓는 게 단기적인 목표일 거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쌓은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 제가 그쪽 관련된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창업을 못할 경우 그냥 그쪽 전문가로서 남을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지금 여기 강의해 주시는 분들 같이 해외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또 제공하고 싶기도 합니다. 네, 요즘 뭐 워낙에 취업난, 실업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요. 우리 여성들이 해외로 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력해야 될 일은 임시방편의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숨어있는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사님, 과거 뭐 해외 취업으로요 주로 많이 갔던 게 독일, 광부, 그렇죠. 간호사,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로 이렇게 많이 가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제 발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제대로 된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해외 취업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 붐이 많이 일어났죠. 네. 학생들도 많이 가기도 하고 뭐 무역, 그다음에 뭐 물류, 농장 네.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이제 해외 취업으로 가려고 했던 사례도 많았고요. 네. 특히 이제 사무, 서비스 쪽, 판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수준하고 비슷한 단지 그냥 해외에 갔다라는 네. 이 이유만으로 시작을 하되 실제로 자영업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훨씬 더 네.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내 급여 수준보다는 좀 못하게 그러니까 자비를 들어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또 그러한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는 이제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제 월드잡 플러스의 사이트에 있는 걸 제가 참고해서 보게 되면 일단 국가별로 간략하게 한 4개 국가 정도 보게 되면 부족이죠. 부족 직종에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교사, 간호사, 회계 이런 쪽이 이제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이제 해외 취업을 이제 받는 부분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 의료 쪽이 네. 이제 많이 활성화 이제 되려고 하는 거고요. 독일은 이제 자동차 네. 쪽하고 건설 쪽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IT 쪽이 네.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장기 네. 요양 네. 이런 쪽 부분도 이제 일본 쪽은 이제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 인재들 가리키는 쪽으로죠. 이제 교수나 네네. 연구진들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비숙련자인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 판매, 서비스 관리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종사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의료, 그다음 건축 뭐 다양하게 이제 받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네. 그러면 국내 취업, 해외 취업을 비교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뭐 알고 있는 국내 취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준비한 스펙에 맞게끔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또는 여러 군데를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된 후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인터뷰를 우리가 함으로써 선택의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어쨌든 같은 언어권에서 사용을 하니까 또 들은 것도 많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익숙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만큼 자기가 인턴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경력 인증이 좀 더 쉽게 돼서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가에서도 원하는 부족 직업들을 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별 직종별이 한정돼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야도 완전히 고급 인력이 아니고 또 기술 분야가 아니고서는 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발급 문제가 가장 크죠. 네. 그래서 그 취업 비자를 갖고 그게 맞게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민 네.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부적응.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력에 대한 인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곳이냐 못 받느냐에 대한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해외 취업에 우리가 좀 빨리 개선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내주는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취업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자격 조건이 또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부수적으로 자격 조건이라면 서류 발급하는 자격 조건 말고요. 네. 일단은 뭐 가서 1, 2년 정도 죽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뭐 네이티브 수준으로 언어에 대한 이제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자기의 직종, 직무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굉장히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비자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 그 다음에 인증을 받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인증 네트워크 구성,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물가에 대한 생활비,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세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실제로 말하면 생활비라든지 여건은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지만 이 일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세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기서 뭐 $3,000 준다, 뭐 $5,000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세금의 여부는 어떻게 떼고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고 우리 네.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증빙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갖춰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질을 좀 죽일 수 있는, 우리나라는 성질을 부릴 수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인내심을 좀 기르는 기본 자세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나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 일단 거기서 불합격이는 성질을 죽이는 거. 네. 약간 한국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모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외 취업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사님. 해외 취업하려면 어떤 거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취업 분야별 국가 유망 직종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별로 부족 직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상위에 이제 채용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네. 직종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정부 기관에 가서 정확하게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스킬, 그러니까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검증받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IT 분야는 좀 쉽게 간다지만 기타 뭐 마케팅, 사무, 판매, 영업 이런 쪽은 솔직히 뭐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뭐 7년 했다지만 거기서는 7년에 대한 수준을 모르니 네. 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직능 수준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인증 제도에 대한 커리어 로드맵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수립하는 게 네. 굉장히 또 중요하고 초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비가 만만치 않고 급여는 어쨌든 다운시켜서 가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취업은요, 경제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국내 취업과는 달리 삶의 터전이었던 고국을 떠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정말 엄청난 개인의 삶의 변화가 당연히 동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취업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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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하나 기자님. 네. 이번 주 주제 뭔지 아시죠? 네, 해외 취업. 여성들의 해외 취업. 혹시 해외 취업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격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그 워킹 홀리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1년 동안 관광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거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 하다가 네. 연령 제한에 이제 걸려서 못 가게 됐어요. 저런 고민하는 사이에. 아이고. 주저해서 그래. 네. 할까 말까 할까 맞아요. 말까. 행동이 그러니까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습니다. 생각이 많이 할까 안 말까 할 된다니까. 때는 하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혹시 이렇게 취재를 하시면서 해외 취업 원하는 여성들을 만나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이제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취업을 좀 원하는 여성들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이제 국제 기구에서 좀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네네. 많고, 뭐 간호사, 미용사 이런 식으로 기술을 살려서 아예 해외 취업, 해외 이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해외 취업을 하려는 이유를 좀 들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좀 여성이어서 뭐 학벌이 좀 별로여서 인맥이 없어서 좀 이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었는데 네. 해외는 사실 한국보다는 조금 사정이 낫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사실 막상 낯선 이제 외국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좀 두려움이 좀 컸고 또 언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도전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또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상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기자님 해외 취업 선호도를 좀 볼까요? 네, 뭐 그 취업 준비생 10명 중 9명 정도가 해외 취업을 좀 생각해 봤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잡코리아가 취업 준비생 한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취업 준비생의 한 86.4%가 기회가 있다면 해외 취업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네. 응답을 했습니다. 93.7%는 해외 취업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 전공별로 이제 선호도는 비슷했는데요. 그 가운데 예체능 계열이 의외로 97.6%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또 다른 설문조사를 봤더니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예,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여성은 88.4%였고 남성은 86.1%, 여성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왜 남성보다 여성이 해외 취업을 더 선호해요? 일단은 이 선호라는 거는 이제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해외 취업하고는 다소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간 사람하고 한 비교를 제가 해보게 되면 네. 일단은 국내에서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집약적 노동시장, 뭐 주종 직업 이런 부분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회피라든지 또는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선호는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갈 때 이제 인터뷰할 적에도 그 금액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기술직으로서의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검증을 받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제 나가지 못하는 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더 유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작년 이제 호주를 이제 예를 잠깐 들어보면 사우치 관련해서 취업 비자를 발급했던 해외 취업 사람들 중에서 총 한 2,275명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남성이 1,515명이고요. 네. 여성이 760명으로 남성이 훨씬 더 높게 한 52% 더 높게 나오는 네, 실제 형태가 보이고 있죠. 네. 기자님,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이유 설문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 취업 준비생들이 해외 취업을 이제 원하는 가장 큰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뭐 네. 예상대로 해외 기업이 복지와 근무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도전을 한다 이렇게 네. 답을 했고요.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해외 기업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직원들의 일가족 양립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네. 또 보상도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와 근무 환경 외에도요, 전문 기술을 좀 습득을 해서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답이 이제 나왔고요. 네. 또 국내 취업 전망이 어려워서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력을 통해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 그 해외 취업을 원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연령대가 어디일까요? 우리 기자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취업을 앞둔 20대가 네.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91.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10명 중 9명 이상이 그 해외 취업을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30대였는데요. 89.7%였고요. 40대도 82.2%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취업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20대, 30대, 40대 뭐 이제 가리지 않지만 그래도 연령이 좀 낮을수록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해외 취업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아직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네. 그 작년에 총 2,903명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해외 취업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2014년에는 1,679명이었으니까 73%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의외로 여성 취업자가 더 많았어요. 그 해외 취업자 2,903명 가운데 여성이 1,604명. 그러니까 한 55% 정도 됐습니다. 남성은 한 1,200명 정도 됐었고요. 네. 20, 30대 젊은 여성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랑 좀 비슷한 중년 여성들도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그렇다면 중년 여성들은 보통 해외 취업을 원할 때 어떤 직종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박사님. 실제로 제가 중년 여성분들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찾고 찾았는데 네. 실제로 중년 여성분들의 이제 해외 취업에 관련된 통계는 실제로 잡힌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외 취업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20대, 네. 30대 있는 층이 많고 이제 중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민으로 이제 많이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네, 네. 움직이는데 일단은 이제 중년이라는 분들도 이제 가겠죠. 네. 가는데 그에 대한 숫자를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신 쉽게 말하면 해외 이제 현지 법인에 관련된 회사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외 법인 회사냐. 네. 그러니까 국내인데 해외 법인을 두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도 해외 취업으로 보느냐 아니냐. 실제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한 구분도 솔직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가게에 있었던 분들을 보면 이제 관광이나 그다음에 이제 매장, 그다음에 카운터 오피셔, 그다음에 항공 뭐 사무 지원분들 네.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보건 의료 이런 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 가서 중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네. 전문 기술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민을 가야 되나 봐요. 뭐 취업 그게 아니네요. 네.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요? 이민 가셔서 네. 취업도 하시고. 고민돼요. 요즘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져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결혼 그럼 나 이민 어떻게 이런 해야 돼? 결혼이다, 결혼. 외국 남자와 결혼이다. 그때 어느 나라 남자 좋다고 하셨죠? 저요? 네. 아무 나라면 돼. 네. 내가 급한데 뭐. 많은 외국인 남성분들 연락 주시고요. 네. 중년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전에 고령자 해외 취업 지원 뭐 이런 것도 운영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청년들을 위한 거는 많은데 중년들을 위한 거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회원사의 채용 정보를 이제 발굴을 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과 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해외 파견 자문관에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개발도상국의 정책 자문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퇴직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자세한 사항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제 고령자를 위한 그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청년이든 중년이든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결혼 이민. 그렇다면 여성들이 선호하는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선호 국가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난 어떤 직종을 갖고 싶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이하나 기자님이 대답해 주세요. 네. 취업하고 싶은 나라를 좀 살펴봤더니요. 네. 미국이 26.7%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다음으로 캐나다, 네. 그리고 유럽, 그리고 호주 이렇게 선호도가 좀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네. 뒤이어서 일본, 중국, 뭐 동남아시아 국가 이런 순을 네, 나타냈는데요. 그 해외 취업 선호 직무를 좀 살펴보면요. 네. 여성들은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았어요. 1위였고요. 그리고 호텔, 항공, 관광 같은 이 서비스직이 2위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남성 구직자 같은 경우는 생산기술직, 뭐 그리고 IT 정보통신직에 좀 몰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요, 보면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이런 순서인데 이런 국가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우리나라보다 뭐 GDP라든지 경제 여건이 좀 더 나은 국가를 선호하는 거겠죠. 네. 실제로 우리가 뭐 동남아, 아시아 쪽에 이제 뭐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그쪽 인프라보다는 이제 뭐 북아메리카나 아니면 유럽 쪽 이런 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부분 중에 네. 하나고요. 그러니까 사무 환경에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급여 조건도 뭐 그쪽으로 가면 어쨌든 물가 대비 급여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제 하되 실제로 현지에 따라 가지고도 물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에 가는 것은 충분히 조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용접공 같은 경우 뭐 20, 30, 뭐 우리가 한 보면 20, 30불 정도의 네. 시간당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뭐 부분보다 훨씬 높게 받죠. 6,030원보다 높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괜찮지만 실제로 용접공으로 가서도 거기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즉 기술은 있는데 현지에 대한 이 요건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의학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도태돼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금에 대한 신고라든지 돈은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들어갈 때 환급이라든지 나가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지 못하고 네. 나 연봉 뭐 8천 받는다, 9천 받는다 뭐 이런 형태로만 그냥 혹해서 가버리면 네. 실질적으로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요, 그 희망하던 직무를 수행을 하는 건가요? 아무리 고급 기술 한 10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급의 이제 연구진들, 이분들이야 어쨌든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비자 문제 때문이라도 취업 비자가 뭐 2, 3년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정규직으로서 뭐 바로 이분한테 일자리를 주고 정확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은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어쨌든 텀을 가지고 직무 프로세스라든지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적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현지 네이티브 정도만 되더라도 바로 실무에 투입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단지 실제로 알선을 통해서 갔는데 그 직무랑 상관없이 다른 일을 계속 한 1년 이상 참았지만 네, 1년 이상 시킴으로써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 클레임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임금 체불 현상도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 직종도 잡아서 네.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요, BBC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종 20개를 선별해서 이러한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가들과 매치시켜 놨는데 이러한 일자리 수요로 인해서요. 약 2억 명의 인구가 나라를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저 이 내용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내용이 저도 한 6년? 7년 네. 전에 제가 이제 좀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연구로 좀 준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살아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를, 트렌드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뭐 예전에 파리로 가면 패션 디자인은 가야 되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에 가려면 독일 설계를 하면 그걸 가야 되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IT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뭐 그 패션이 뭐 3D 프린팅이면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든. 그래서 일단 요 20개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간호사, 네. 그다음에 엔지니어,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 전기공학, 그다음에 IT 쪽 관련된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토목 건설,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 그다음에 IT 데이터베이스 기술자, 그다음에 약사, 그다음에 뭐 생산 엔지니어, 화학 엔지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특히 뭐 물리요법,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자, 그다음에 방사선 쪽 이런 쪽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미국하고 캐나다를 보게 되면 이쪽에는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를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현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호사 급여가 한 48,000불에서 한 54,000불 정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망 직종으로 보게 되면 자급치료사,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방문 간호사, 즉 헬스와 그다음에 노인 시니어 분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노령화가 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간호사 분야. 이제 임금 차이는 한 27,000에서 46,000 정도 나기 때문에 네. 아까 뭐 미국, 캐나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간호사 쪽 부분과 물리치료사 네. 이쪽이 있고요. 그다음 유럽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머. 유럽 쪽으로 이제 웹이나 아니면 뭐 IT 기술자들이 많이 가는데 그쪽도 한 44,000불에서 한 5만 불까지 이제 요리 가는데 특히 이제 영국은 셰프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해요, 요리를. 근데 직접 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서 셰프의 역할, 그 다음에 조리,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네. 이렇게 리스트 지금 직종들을 살펴봤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별해서 성공적인 취업을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선진국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신흥국의 중간 관리자로서 해외 취업 목표를 또 다원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요, 동남아시아 신흥국이나 중동의 간호사 기술 인력 등 이렇게 눈을 돌리면 해외 취업의 기회가 참 많다고 해요. 기자님, 우리 국가별 직종별로 해외 취업도 전략이 있겠죠? 네, 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제 코트라에서 분석한 자료를 네. 통해서 국가별 직종별 해외 취업 전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일단 국가별로 외국인을 많이 채용하는 직종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르다 그래요. 네. 그 이걸 알아야 사실 해외 취업 성공률도 더 높아질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미국과 일본은 IT 분야를 선호를 하고요. 싱가포르는 관광 산업이 이제 발전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 마이스, 즉 기업 회의, 뭐 포상 관광 이런 분야를 좀 선호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독일은 엔지니어와 간호사 취업을 외국인들한테 열어놓고 있고요. 그 캐나다는 치아 기공사와 조리사,
네. 그리고 IT 엔지니어 직무에서 외국인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무역,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고요. 네. 중동 지역에서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에 대한 해외 인재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 국가별로 취업 시장에서도 차이점이 좀 나타나요. 네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은 취업 시장에선 경력직보다는 신입을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 신입을 채용해서 좀 가르쳐가지고 평생 네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력직 채용에는 좀 인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신입보다는 한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구직자를 오히려 선호하고요. 호주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헤드헌터, 그러니까 수수료가 들더라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사람한테 이제 맡기는 이제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외 구직자라면 언어는 필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 취업 이제 구직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현지 언어를 잘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만 네. 뭐 현지 뭐 중동에 가서 중동 말을 잘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컬 기업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현지 언어가 중요한데 외국인이 많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때는 현지 언어가 그렇게 큰 장벽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어 같은 회사의 공식 언어만 잘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현지어가 중요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 일본이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나 중국어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웃겨. 거기서도 영어 하면 되지. 그건 뭐 나라와 그래요? 직무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공부하기 싫으셔서 그러신 거죠? 자기 나라 말만 쓰래잖아. 공부하기 싫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네. 자, 이 기자님, 그러면 해외 취업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네. 그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망라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월드잡 플러스라는 곳인데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해외 기업의 이제 구인 정보부터 정부의 이제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나라별로 외국인 선호 직종 같은 이제 중요한 취업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기업 정보나 취업 비자 정보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찾아볼 수 있고 네. 물가나 집값, 뭐 교통 같은 기본 이제 생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요. 해외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좀 필수로 즐겨찾기를 좀 해놓으셔야 할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대학별로 이제 창조 일자리 그 센터가 있고요. 서울에 있는 이제 K무브 센터 여기서도 네.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좀 가장 최근에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거는 해외 취업 설명회, 여기에 이제 박람회 이런 쪽에 참여하시면 이제 최근에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요, 뭐 해외 연수 인턴 이런 게 거의 필수처럼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해외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일단 도움이 많이 되죠. 실제로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해본 거냐, 안 해보는 거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 나라에서도 현지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연수나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력 인증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챙겨오셔야 돼요. 네. 그게 실제로 뭐 아까 중동이라든지 아까 뭐 어디를 가나 상관이 없다지만 이게 소규모 아까 로컬이냐 아니면 글로벌 기업이냐 따라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해주는 기관도 있고 안 해주고 그다음 발급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그런 서류를 국내에 복귀했을 때 이런 연수 프로그램들은 어쨌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갔다 왔을 때 그러면 내가 있었던 걸 증빙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이제 취업 사례, 이제 피해 사례 중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이 파헤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네가 거기서 인턴을 6개월 하고 왔느냐? 증빙이라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기업에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연락이 안 되던데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취업에 대한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자기가 갔다 오고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빙이 안 되니 이왕이면 그때 이제 들어오실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놓치세요. 그러니까 네. 거의 아까 45% 정도가 들어왔을 때 현지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받고 하려면 어느 기업이 해주겠어요? 맞아요. 반드시 이 부분은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러한 도움이 될 때,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했었지만, 월드잡 플러스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이제 K무브 스쿨, 연수 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수를 하고 현지에서도 네. 그리고 현지에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는 부분이고요. 인턴은 이제 학생들의 스펙을 위한 거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님,
성공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네. 정부가 이제 최근에 그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 여러 이제 산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었어요. 이게 이제 K-무브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K-무브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구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해서 이제 그 해외 취업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한 교육과정 6개월에서 1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IT 과정, 뭐 싱가포르 호텔 정규직 취업 연수 과정, 호주 유아교육 교사 양성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교육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게 34살 이하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네. 하고요. 또 하나가 K-무브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 세계 각지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선배들 그리고 해외 취업을 원하는 후배들을 좀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그 현지 기업 문화부터 뭐 취업이나 면접에서 준비할 좀 디테일한 정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그 선배들한테 이제 듣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해외 취업에 성공하면 또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직 등록을 먼저 하고 그 해외 취업에 성공한 그 청년이면 되는데요. 그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이제 합산 소득이 한 월 607만 원 정도 이하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정보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도 있고 바로 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거 사실 뭐 연령, 성별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해서 박사님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요? 일단 개선돼야 될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좀 크게 5가지 네. 했는데 좀 많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네. 쉽게 말하면 2015년도 국정감사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2014년도 8월까지 이제 정부 지원으로 해외 취업에 이제 성공한 이제 부분이 한 645명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0만 명 양성이라는 그 이명박 정부 때에 그거를 이제 충족을 많이 못했던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한 명을 해외로 취업시키는데 약 2,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수 보내고 취업 보내고 비자 발급해서 아까 기자님 말씀했던 취업 프로그램들. 네네. 근데 그 정도 돈이 엄청나죠. 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한 5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의 수준에 비하면 0.05%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이 해외 취업에 관련해서 왜 자꾸 이렇게 돈을 넣느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크게 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어찌 보면 이 취업된 사례도 보면 아까 어떤 의뢰가 받은 그러니까 발굴한 기업이 아니고요. 어쨌든 들어왔던 기업에 보냈던 역할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외 취업처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역시 보게 되면 K-무브 이제 우리가 사업을 이제 많이 하지만 일단은 2014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제 상반기 정도 기반을 가지고 했을 때 청년이 한 430명 평균 연봉이 1,900만 원 정도. 1,900만 원이요? 그렇죠. 나왔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소기업에 그래서 취업 관련 이제 자코리아에서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자코리아에서 나왔던 중소기업 신입 대졸 초임연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해외 취업이 훨씬 낮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4분의 3 정도 수준이죠. 네. 근데 아까 뭐 기자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이 나가서 일단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면 경력에 대한 커리어를 쌓게 되고 또 연봉을 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갈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금 수준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에 대한 복지라든지 질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네. 이게 이루어져야지 막 일반 기관들한테 유학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러한 정부 사업이 이제 대학 산학협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도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6개월 연수를 갔다 오고 3개월 연수를 갔다 와서 해외 취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갔던 부분에서 보면 약 한 960시간 정도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학 공부만 940시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학만 공부하고 그에 대한 현지에서 익혀야 되는 뭐 직무라든지 기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지켜야 될 뭐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것도 어떤 특정 기업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너럴한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와 직무를
바로 연관시킬 수 있는 네. 형태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양질의 일자리 개선 그다음에 5번째 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했던 정부 인턴 사업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외 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인턴을 하고 실제로 취업했던 부분 중에 약 한 8.8% 정도만 현지에 취업에 성공을 했던 사례가 네.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으로 결국 한 2년 내로 들어오는 확률이 아까 매번 말씀한 40%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꾸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 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 박사님이요. 앞으로 이제 정책까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개선점을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 박사님 성격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깐깐하실 것 같아요. 왜요? 빈틈없을 것 같고. 아니, 말씀하시는 거 봐요. 너무 요목조목, 구체적으로.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인가 봐요. 그건 알죠. 부드러운 남자인 건 알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네. 철저한 사람일 것 같아요. 또 이런 정보가 우리 그럼요.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네. 되겠죠. 네. 네, 조 박사님, 기자님과 함께 성공적인 해외 취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자님, 우리 해외 취업 원하는 여성들 참 많아요.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까 원하는 여성들은 많지만 실제로 도전하는 여성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좀 도전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한번 이제 도전을 시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 예. 지금 많은 말씀들을 도움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팁 하나 던져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제 앞서서 했던 프로그램 보면 다문화 네. 여성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그 현실을 우리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역지사지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에 그렇죠. 취업하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문제를 첫 번째 해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적인 그냥 이민이나 이런 가고 싶은 이상, 로망 이런 걸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을 네. 좀 더 직업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숙련을 시킨 후에 취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분들의 해외 진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하나 기자님, 조재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역시도요, 여성들의 해외 취업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일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내일은 해외 취업 시 알아둬야 할 점을 오늘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조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취업국이 운영하는 오늘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 K-Move. 많이 나왔죠. K-Move 센터의 미국 취업 실무자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취업 선호 국가 2위인 미국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일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정보 정말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요,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요, 평생 직업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도전 정신을 갖는다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해외 취업은 해외 이민과는 달리 개개인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하지만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노마드, 유목민.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좀 더 힘을 낸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또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존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정신을 바로 유목민 정신이라고 하죠. 네. 네, 이런 도전 정신으로 해외 취업 생각해 보신다면 결코 뭐 나쁜 결과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신다면 성공적인 해외 취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